안녕하세요, 바둑에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세돌 구단의 묘수를 시리즈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묘수로 조치훈 구단과 두었던 바둑에서의 묘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2006년 4월 10일에 두어졌던 후지습의 16강전의 바둑입니다. 여기서 흑이 이세돌 구단, 백이 조치훈 구단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좌변을 보시면 백진에서 흑이 수를 내고 초토화를 시킨 장면이에요. 이미 상변부터 우변에 이르는 거대한 흑집이 있는데 이것에 필적할 만한 백의 집이 좌변 쪽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흑이 백돌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조치훈 구단이 바로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얼핏 보면 백에게 더 이상의 수단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열의 아홉은 이 장면에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묘수가 숨어 있었어요. 당사자들도 아닌 국후에 한국기원 연구생이 발견했다고 해서 더 놀라운 묘수가 있었는데요. 그 묘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전의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처음에 이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좌변에 거대한 백진이 형성되어 있죠. 이 좌상기 쪽에 흑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띄어서 이제 나오는 수는 봉쇄가 됩니다. 그냥 날일자로 지켜도 쉽게 봉쇄가 되겠고요. 또 그냥 끌고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백의 집이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 자리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끊겠다는 거죠. 그 자리를 안 끊기기 위해서 이제 백이 하나 밀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달려간 후 약점을 보완을 하고 그때 날일자로 간 이런 행마의 수법이 아주 신속하고 날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수순을 빠르게 전개해보면 이제 백진에서 흑이 수를 내고 지금 오히려 역공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이 찝어가고 나서 이제 한 칸을 띄웠고요. 백이 호구를 친 다음에 2선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된 이상 더 수가 없겠구나 하고 조치훈 구단이 생각을 한 거죠. 얼핏 보면 이런 수, 붙이는 수가 통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받으면 이것은 단수를 치고 나서 흑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흑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흑의 응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흑이 이렇게 2선으로 두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르고 나서 단수를 쳤을 때 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흑이 있는 수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는데요. 백의 수가 얼마 없어요. 이게 먹여치고 나서 촉촉수로 바로 잡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조치훈 구단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돌을 던진 거죠. 이렇게 먼저 찔러가고 나서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으면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칠 때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이 지금 아주 성공한 모습같이 바둑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연구생이 발견했던 묘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놀라지 마세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묘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요. 도저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1선으로 두는 이 기가 막힌 묘수가 있었습니다. 국후의 이세돌 구단도 이 수에 대응해서는 최선의 수가 여기서 늘고 나서 백이 찌를 때 단수 치고 나서 이 수밖에 결국 없다고 하였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면 쌈지를 뜨고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위에 백이 흑돌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전의 모습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선으로 붙였을 때 흑이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단수 치고 나서 돌파를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먹여치고 이렇게 두어도 흑이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면 이어버리면 끝이죠. 아래쪽에 세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느는 수는 백이 돌파를 해버리죠. 이것은 1선에 있던 돌 때문에 호구가 되었습니다. 차단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단수 치면 더 이상의 수단이 없겠습니다. 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를 해버리면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점을 잡아버리면 이것은 먹여치고 수를 조여가려고 해도 더 이상의 수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시 봐도 놀라운 이 묘수, 1선에 두는 묘수,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묘수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이 바둑의 아주 놀라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묘수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세돌 구단의 첫 번째 묘수가 되겠습니다. 비록 대국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세돌 구단의 바둑에서 이런 모양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둑은 바로 2008년 11월 19일에 두어졌던 이창호 구단과의 대국이었습니다. 삼성화재 8강전의 대국이었는데요. 여기서 흑이 이세돌 구단, 백이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기가 막힌 묘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바둑을 두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상대방이 어떤 응수를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꼬아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했던 것이 바로 이세돌 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백이 한 칸을 띄웠습니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흑 너는 어떻게 받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대답하기에도 사실 바쁜 와중에 흑 이세돌 구단이 아주 놀라운 응수를 물어보는 수를 두었습니다. 이 수도 바로 묘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떤 응수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흑이 약점을 보강해야 되는 장면에서 거꾸로 응수를 물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두었다. 쉽게 생각해서는 잘 떠오르지 않죠. 이런 수를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이세돌 구단만의 번뜩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거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나중에 흑이 3-3으로 들어가는 이 고약한 뒷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수나 이렇게 두는 수는 뒷맛을 남겨둔다는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받음이 될 것이고요. 이 이창호 구단도 고심 끝에 이렇게 두었어요. 자, 이렇게 차렷해서 둘 수도 있는데 이 수는 흑이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기가 막힌 선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도 뒤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 자체로 백이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수비를 하였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나중에 흑이 이렇게 입구자로 둔 수도 선수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안 두면 끌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백이 다른 곳을 두면은 이렇게 끌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맛보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또 받아야 되는데 흑이 약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흑이 치받아서 두거나 그냥 밀어갔다면 여전히 흑은 부담스러운 장면인데 이 수를 한번 둔 다음에 이렇게 차렷해서 두게 한다면 이것 자체로 흑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전에서 이창호 구단도 여기를 두었는데요. 그 다음에 흑이 호구를 치었습니다. 안 두면 나와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도 들여다보았고 여기서 이창호 구단도 붙여갔습니다. 바로 끊은 수는 아까 이 선으로 두었던 묘수에 의해서 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와서 끊었을 때 단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것은 수가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창호 구단도 붙여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역시 백도 나와서 끊었고 하나 더 찌르고 끊어갔을 때 흑이 입구자로 나오니까 이것은 오히려 백에게 부담스러운 장면이 되었고 흑에게는 아주 유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여기서 이 손으로 뛰어드는 꼭 복잡한 수상전에서 등장하는 묘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고 의사를 다시 한번 꼬아서 물어보는 실전적인 이런 수도 충분히 매력적인 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의 두 번째 묘수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묘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 지금 화면에 뜨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묘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요 2008년 6월 21일에 두어졌던 중국 갑조리그 11회전의 대국입니다. 상대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바둑인데요. 여기서 흑이 구리 구단, 백이 이세돌 구단입니다. 여기서 우변 쪽으로 한번 보시죠. 우변 쪽에 백돌 3개가 끊겨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수는 흑이 끼웠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수를 쳐도 역시 단수를 맞게 되면은 바로 끊기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단수를 치고 어떤 수를 내려고 해도 역시 안 되고요. 이렇게 먼저 끊어가서 계속 균열을 내려고 해도 이것은 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단수를 치고 조여가도 먼저 단수에 몰리고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반격, 이렇게 단수를 한번 쳐보고 이쪽으로 단수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 이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냥 젖히면 백이 끊어버립니다. 흑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것은 패의 맛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흑에게는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치중 가는 수예요. 이으면 이때 젖혀서 이것은 백이 잡혔죠. 또 여기서 오른쪽을 이어도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냥 연결하려고 해도 끊어버려서 잡히게 되고요.
그나마 가장 최선을 다한 반격, 이렇게 두는 수도 흑이 이렇게 젖혀버립니다. 이 수는 백이 먼저 잡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치중 가는 수가 있어서 지금 백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지금 백돌이 잡히게 되면은 흑은 아주 유리해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세돌 구단만의 번뜩이는 묘수가 등장하거든요. 과연 어떤 묘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장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우변 쪽에서 백이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중앙에서 백은 거대한 벽을 만들었는데요. 그 힘을 바탕으로 우변 쪽에 쳐들어갔습니다. 자, 흑이 입구자로 두었고 이세돌 구단이 나댈자로 비껴가자 구리 구단이 아주 강력하게 건너붙여서 끊어버렸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장면 흑이 넘어갈 수 있어서 흑이 그래도 둘만하다 생각되는데요. 백도 이을 수밖에 없고 흑도 아래를 3선으로 막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추후에 등장할 묘수의 수를 못 봤다면 그냥 단수치고 연달아서 단수치고 모양을 결정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를 연달아서 치지 않고 왼쪽을 먼저 끊어갔고요. 흑도 늘어서 둘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따내고 나서 이쪽을 단수치게 된 것입니다. 흑도요, 이렇게 3-3의 자리를 두른 것은 넘어가는 것이 이제 패맛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수밖에 없었고 백이 따내서 선수로 두텁게 만든 다음에 단수 하나 치고 이 장면까지 된 다음에요, 백에게 준비된 아주 놀라운 묘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선에 기가 막힌 묘수를 두어서 순식간에 구리구단의 패색이 짙어졌어요. 실전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차렷을 해왔고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준비된 다음 수는 붙이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구리구단도 고심 끝에 끊어가지를 못하고 늘게 되었고요. 백도 넘어간 후에 나를자로 두어서 실전에서의 바둑 진행은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흑이 아주 바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흑이 무리하게 끊어가려고 하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백이 끊고 한 번 더 민 다음에 단수를 치고 조여가서 자충의 모습이라서 흑이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흑이 아주 망해버렸죠. 그래서 차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흑이 입구자로 두어서 반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수 역시 백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끊고 나서 단수를 친 다음에 찝어가는 수가 재밌었어요. 양단수를 치면 나오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흑이 따내도 2점을 잡아버립니다. 또 오른쪽을 끊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아주 우형이 되어서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흑도 이어서 버텨야 되는데 백은 여전히 막아가고요. 양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백이 아주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흑이 단수를 치고 나서 역시 계속 단수를 쳐야 되는데 양쪽이 자충의 모습이 되었죠. 단수를 치는 것이 백이 따내버리고 또 위로 단수를 쳐도 따내버립니다. 이 모습 기가 막히게 되어서 흑이 걸려버렸습니다. 따내도 2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주위의 백이 너무나 두터워서 흑이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입구자로 두는 수도 안 되었던 거죠. 이 수 구리구단이 아주 놀랄 수밖에 없는 기상천외한 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구리구단, 이 수를 보고 이세돌 구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세돌 구단의 묘수, 4번째 묘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세돌 구단이 홍장식 프로와 두었던 충 묘수나 알파고가 두었던 신의 한수 78번째 수는 제가 바둑 역사상 최고의 묘수 시리즈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묘수들 중에서 중요한 묘수들만 여러분들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바둑은요, 역시 이세돌 구단의 숙명의 라이벌 구리 구단과 두었던 바둑인데요. 2009년 6월 27일 중국 갑조리그 8회전에서 두었던 바둑입니다. 흑이 구리 구단, 백이 이세돌 구단입니다. 자, 흑이 귀를 차단한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백돌과 흑돌이 서로 아주 큰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마가 잡히냐 마느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대마의 생사가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막아가는 수는 백이 늘었을 때 귀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도망을 치면 흑돌을 도망치게 되면은 백이 느는 순간 귀 쪽에 있는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호구자리를 치면서 둘 수밖에 없는데요. 막아서 뒤에 느는 수를 노리게 되는데요. 흑도 여기서 하나 끊어놓고
만약에 백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것은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손쉽게 중앙으로 탈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대한 백대마,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백대마가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아래로 둘 수밖에 없었고,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민 다음에 흑이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귀 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막아갔습니다. 지금 흑대마를 잡겠다는 거죠. 자, 이제 구리 구단은 오직 남아있는 선택지가 하나예요. 상변 쪽의 백도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단수를 하나 쳤고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단수를 쳤죠. 근데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준비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밀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안 이을 수는 없죠. 흑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을 두면은 끊겨서 환격으로 잡히니까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이선으로 두어서 흑에게 이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실전에서는 흑이 이어서 결국은 백이 넘어가게 되고 흑대마를 전부를 잡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이렇게 치는 것은 넘어가게 되죠. 따내도 다시 되따내서요. 그래서 차단이 어렵고 흑이 한 칸을 띄고 좌상기 쪽에서 노림을 가져가자 백이 하나 더 받은 다음에요. 흑이 젖혀가서 반격을 꾀했지만 한 칸을 띄어나오니 돌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장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흑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변 쪽에 있는 8점도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가 결과적으로 왜 안 됐냐면 이세돌 구단이 이 수를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리 구단도 차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결행을 했을 때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반격하는 수를 충분히 고려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구단도 일선으로 젖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백이 하나 끌어가고 흑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그냥 백이 차단을 하고 이렇게 끊는 수는 먼저 단수에 몰려서 반격을 당합니다. 이것은 백의 무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어도 따내게 되면은 흑의 수가 많죠. 봉쇄가 잘 되지 않고 먼저 단수를 치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흑이 일선으로 젖히는 수가 의외로 멋진 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흑이 젖혀서 수를 늘려갈 때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고 한 칸 뛰는 묘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수 실전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흑도 이렇게 끌고 나오는 수는 먹여침을 당하고 나서 수조임을 당하면 스스로 수를 메꾼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수를 두지 않고 바로 조여가는 것이 좋은 수순인데 백에게는 놀라운 2연타의 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 칸 뛴 수, 다시 일선으로 한 칸 뛴 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로 흑이 꼼짝없이 잡혔어요. 백도 세수밖에 되지 않지만 이 수로 잡혔거든요. 왜 그러냐면 흑이 이렇게 수를 조여가면 왼쪽에서 끊어서 단수 쳐버리기 때문에 흑이 잡힙니다. 그러면 흑도 있는 수 역시 백이 막아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찔러가서 노림을 가져가야 됩니다. 막으면 그때 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파고들어서 백을 잡아버립니다. 들어올 수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이 받으라 이건데요. 백에게는 준비된 수가 오른쪽에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조여가서 흑도를 잡아버리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여기서 백이 한 칸 뛰는 묘수가 있었고 흑이 수를 조여갈 때 일선으로 한 칸 뛰는 이 멋진 묘수로 인해서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수준 높은 바둑에서 나온 멋진 묘수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선으로 젖혀갈 때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한 칸 뛰는 수, 수를 조여갈 때 또 일선으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멋진 묘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세돌 구단의 역대급 묘수 중 두 가지를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봐도 놀랍다고 할 수 있어요. 이세돌 구단의 묘수, 바둑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주변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